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지 하고 멍하니 누워 있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어 버린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시간만 보낸 뒤에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고 괜히 후회가 밀려온 경험 말입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상인데요. 사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단순한 무료함을 넘어서 건강과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정년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즐거워하셨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지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결국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잦아지고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조건 집을 나서서 걸으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 한 바퀴만 도는 습관을 들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며 대화하는 즐거움도 생겼고요. 지금은 매일 산책을 가장 소중한 일과로 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하루 종일 마주하다 보니 대화가 줄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TV만 보는 남편을 보면서 본인도 덩달아 무기력해졌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낯설어서 금방 그만둘 것 같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손주에게 들려줄 동화를 직접 글로 쓰고 계십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한 발만 밖으로 나가니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며 성공적으로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할 일 없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모임도 깨지고 인간관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선택한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오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든 것이죠. 하루 10쪽이라도 읽고 좋은 문장을 기록하면서 스스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독서 모임을 이끌며 후배들에게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고립될 때는 느낄 수 없던 성취감과 활력이 독서라는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만 있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고 외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아직 괜찮아도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결국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만들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걷기든 독서든 봉사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 시간 집 밖으로 나가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을 반드시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선 내일 하루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오전 10시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겠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 10쪽을 읽겠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며칠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함께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일수록 오래 지속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모임 또는 단순히 친구와의 산책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대화와 교류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니 머리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옆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것도 가까운 공원을 걸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오늘 하루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채워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은퇴만 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괜히 허무하고 불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집에만 머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막고 노후의 30년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실행 전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결심이나 특별한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걷기와 독서, 그리고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어요. 서로 맞물리면서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걷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생활 습관입니다. 걷기를 매일 일정 시간만 실천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걷는 동안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예방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곤 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목표를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겠다고 계획했다가 이틀 만에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단 10분만 걸으세요. 집 앞 편의점까지, 동네 공원 입구까지만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10분씩 걷다 보면 어느새 30분, 1시간은 금방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의 또 다른 힘은 세상과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새로 생긴 가게를 발견하고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회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에만 있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독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책 읽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잘 안 된다고요. 하지만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움직이고 감정을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10족 독서법입니다. 한 권을 끝까지 읽겠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매주 한 번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10쪽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공책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대화 속에 써먹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1년 동안 500개가 넘는 문장을 기록하셨어요. 지금은 모임에서 누구보다 유식한 분으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걷기와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도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나와는 점점 멀어지죠. 이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연결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취미, 동호회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다른 활력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다가 같은 반 사람들과 친해져서 지금은 여행도 함께 다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활기를 찾고 대화 주제가 풍부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노후 30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은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데,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제 와서 뭘 새삼 바꾸겠냐?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시작을 미루는 순간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시도라도 해보는 분들은 그 즉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매일 10분 걷기, 책 10쪽 읽기,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한 번의 장거리 마라톤보다 매일의 짧은 산책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 번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꾸준히 한 줄씩 메모하는 것이 머리를 젊게 만듭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냥 집에서 시간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 충분히 길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어떤 습관을 시작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